이번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에 관련된 이런 코미디 영화도 상당히 미국 영화사에서 많은 족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미디 영화의 1편은 바로 1989년도에 발표된 메이저리그입니다. 이름 그대로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코미디 이런 야구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지금도 그런 대표적인 주자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데이빗 워드 감독이 이 영화를 지휘를 했는데요. 이분은 정말 아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메이저리그 관련 영화 감독 중에서 가장 좀 유명 감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 얘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무슨 영화를 감독했었냐? 제가 이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데 스팅.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런 영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사기꾼들 영화. 우리도 그때 도둑놈들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 스팅이라는 영화도 아마 역대 이런 사기 영화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이 아닐까. 나온 멤버들, 출연진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찰리 신, 당대 아주 스타였었고 역시 그 전에 플래툰이라는 영화로 이 찰리 신은 유명세를 탔는데 역시 플래툰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탐 베린저. 이 플래툰 영화에서는 악역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이고요. 데니스 헤이스버트 그리고 미러키의 경기 그러니까 캐스터죠.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옛날같이 중계를 많이 못 하십니다만은 밥 유커. 이분 사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분은 실제로 근데 배우같이 연기 너무 잘하세요. 거기서도 이제 캐스터로 나오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또 미국 최고의 액션 스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웨슬리 스나이프스. 초호화 멤버가 출연을 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89년 나오던 시절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입니다만은 암흑기였어요. 이 팀의 주인공 배경입니다. 이 팀의 구단주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되는 레이첼 펠프스라는 분이 새로운 구단주가 되는데 이분은 라스베가스 쇼골 출신으로 영화에 비춰집니다. 클리브랜드, 저도 실제로 클리브랜드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중소도시 그리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심심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쇼거 출신 이 펠프스 구단주가 클리브랜드 너무 재미없어. 프랜차이즈 옮겼으면 좋겠어. 어디로 갈까? 좀 신나는 데 없을까? 마이애미를 생각합니다. 플로리다로 가자. 근데 플로리다 가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프랜차이즈 옮기는 거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너희가 프랜차이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기서 한마디로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관중 숫자가 더 격감해야 된다. 관중 숫자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성적이 떨어져야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펠프스 구단주가 자기 나름대로 전술을 어떻게 짜냐?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저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선수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마이너에서 갓 올라온 신인들 그리고 타 팀에서 거의 버려지는 노장급 선수로 팀을 꾸밉니다. 그리고 감독도 경질하고 마이너리그 감독 베테랑 루 브라운 감독을 앉혀놔요. 이 얘기 뭐냐? 우리 팀은 무조건 꼴찌야. 형편없는 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나마 로저 던이라는 스타급 선수 한 명만 남겨놔요. 이 선수는 혼자 잘난 선수죠. 여기서 이제 이 탐 베린저가 분한 제이크 테일러, 포수인데 베테랑 포수입니다. 하지만 전성기도 지났고 무릎 부상이 고질화됐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오늘레이라는 선수 생활을 이런 선수를 데려와서 이 선수가 리더가 돼요. 슬러거로 나오는 홈런 타자로 나오는 페드로 세나로라는 쿠바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슬러거 있네. 근데 반쪽짜리 슬러거예요. 빠른 볼만 잘 쳐요. 변화구는 무조건 헛스윙이에요. 이런 선수라든가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여기서는 아주 발이 빠른 선수로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 윌리 메이 헤이스입니다. 윌리 메이스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의 정말 슈퍼스타였던 뉴욕 자이언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지금도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윌리 메이 헤이스. 발이 정말 빠른 선수. 그리고 공은 빠른데 컨트롤은 엉망인 릭 본이라는 선수. 정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선수들로 팀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 팀이 딱 보니까 릭 본이 되게 빠른 볼, 이게 찰리 신입니다.
이 선수가 공은 빠른데 왜 이렇게 컨트롤 못 잡나? 눈이 나쁘다는 것을 감독이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시킵니다. 안경을 착용하니까 또 컨트롤이 좋아지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이 영화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단주가 생각보다 팀이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잘하는 성적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성적,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나와줘야지 프랜차이즈를 플로리다로 옮길 텐데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선수들 비행기를 그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를, 그것도 막 프로펠러가 부러지는 거를 막 테이핑해가지고 감는 거라든가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나쁜 환경을 제공하면서 선수 성적을 떨어뜨리는데 계속 말해요. 근데 이게 단장한테 뭐냐면 우리 성적을 더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이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단장은 일단 눈앞에서는 구단주를 맞춰줍니다만 불만이 있죠. 그래서 감독한테 귀뜸을 해줘요.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적을 못 내고 포스트를 못 가고 관중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 우린 모두 다 잘린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된다고 선수들이 그때부터 하나로 뭉치는 효과를 오히려 가져오게 돼요. 결국은 성적이 계속 뛰어오르게 됩니다. 뉴욕 양키스와 원게임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돼요. 이 중요한 경기 한 경기를 잡게 되면 포스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하루 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팀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스타가 그나마 로저던이라는 선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저던 선수가 막 클리브랜드 잘하니까 막 미디어가 촬영하고 있는데 어떤 미상의 여인과 다정하게 호텔 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배경으로 잡혀요. 그걸 로저던 선수의 와이프가 TV로 보게 됩니다. 남편한테 복수를 해야겠다. 어떤 복수를 하느냐? 바로 팀의 찰리 시니브나 릭본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전혀 릭본은 몰라요. 이게 내 팀메이트의 아내라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헤어지는데 자기가 로저던의 와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와이프가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릭본이 그 다음날 경기 선발 투수 나가야 되는데 남편 만나면 죽는다.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마주치게 하지 말라고 팀메이트들이 막 도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다음 경기에 들어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2대0으로 끌려가요. 왜? 양키스의 이 릭본, 팀의 에이스 릭본 선수의 천적이 있어요. 이 선수에게 홈런 맞으면서 2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8회에 반쪽짜리 슬러거 세라노 선수가 세라노는 무조건 변화구 던지거든요. 변화구를 받아쳐서 동점 홈런을 치게 돼요. 그리고 릭본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의 유일한 스타 로저던이 마운드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전부 다 모든 선수 다 긴장을 해요. 하필이면 이 순간 제가 올라가서 릭본을 어떻게 할까? 근데 오더니 잘 던지라고 격려하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본인의 천적을 100마일이 넘는 공으로, 그때 영화에 제가 뿌려서 기억나는 게 스피드건이 공 던지 찍히는데 100마일, 101마일. 여러분 이때 89년도예요. 메이저에서 100마일 던진 투수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명도 안 됐을걸요. 이런 정도의 구속을 보여주면서 위기 탈출을 하고 결정적인 9회에 2사 이후에 타자는 포수이자 팀의 리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가 타석에 들어서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베이브 루스의 예고 홈런의 장면을 흉내를 냅니다. 클리브랜드 팬들은 난리가 납니다만은 양키스 선수들은 저게 미쳤나? 하필이면 우리 대선배 루스 네가 뭔데 예고 홈런 흉내를 내? 초구 몸쪽으로 엄청나게 깊이 들어오는 위협구 던져요. 2구째도 위협구를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테일러 선수가 3구째 들어올 때 뭘 하냐? 번트를 냅니다. 어느 누구도 2사 이후에 주자 2루에 있고 한 점이 필요한데 번트 예상 못하죠. 그것도 포수가, 게다가 무릎이 고질적으로 아픈 포수가 번트를 대고 뜁니다. 근데 이건 이미 사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윌리엄 헤이스는 번트 되는 순간 멈추지 않습니다. 3루를 돌아 홈으로 쇄도를 하고 몸을 내 던지다시피 하면서 결국 세이브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헤이스는 홈으로 들어오고 승리를 가져가요. 이때 구장에 찾아왔던 테일러의 전 여친 르네 루소가 분한 역할인데요. 그래서 포옹을 하면서 경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아까 그 에이스 릭본 선수가 바로 이제 주인공 찰리 신인데요. 별명이 와일드 띵이에요. 와일드 띵은 뭐냐? 거치다. 공은 빠른데 컨트롤이 오락가락해서 와일드 띵입니다. 이 선수의 모델이 누구였냐? 당시 이 시카고 컵스의 마무리 투수 미치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물론 마무리 투수로서도 본인이 명성을 쌓기도 했으면 어떤 장면으로 유명하냐? 그 유명한 92년도 월드시리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조 카터에게 월드시리즈 역사상 두 번째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맞았던 투수가 바로 이 미치 윌리엄스인데 이 선수는 자완 투수인데 공이 빨랐어요. 근데 왜 와일드스윙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미치 윌리엄스 공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몸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팔로 땅을 짚습니다. 던진 다음에. 요즘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투구폼인데 이 선수가 이런 투구폼 때문에 와일드스윙이라는 별명이 들었는데 이 선수 별명은 차용을 하자. 그래서 극중에서도 와일드스윙이라는 별명. 그래서 와일드스윙이라는 실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릭본이 등장하면은 클리블랜드 팬들이 와일드스윙 노래를 막 다 같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놀랐던 게 찰리 신의 던지는 투구폼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찰리 신이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까지 야구부였었고 또 투수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영화를 찍으려고 이제 몸도 만들기를 해야 되잖아요. 몸 만들기를 하려고 석 달 동안 스테로이드를 먹었답니다. 찰리 신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스피드건을 쟀을 때 영화에서 최고 구속이 88마일, 142km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수준급으로 진짜 공 던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코미디 영화 MLB 영화 중에서 그래도 첫 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역시 이 메이저리그 88년도, 89년도 영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 클리브랜드의 암흑기였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정말 가볍게 웃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권해드릴까 합니다.